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법령이죠. 중소기업 법령 4강 해가지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입니다. 그 창업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 규정들을 갖다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인데, 이 법은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법이 많기 때문에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나오면 이제 꽤 법이 내용이 많은 것도 그렇지만 대개 어떤 특정 부문에서만 몰려서 나오고 한 반 정도, 법의 전체를 봤을 때 반 정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빼고 주로 많이 나온 내용들, 또 뭐 조금 나왔어도 나왔던 내용들을 꼭 한번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업지원법이 있는데, 그 창업지원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정됐습니다. 중소기업의 그 창업을 갖다 지원한다, 뭐 스타트업 같은 거 많이 강조가 되면서 그 창업지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2019년 6월 12일 날 개정된 법이 이제 쓰이고 있는 것이고, 또 이어서 이제 2019년 10월 24일자로 해가지고 또 이제 법이 개정돼서 시행 예정이고, 또 한 가지, 자, 2020년 2월 22일자로 해가지고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2020년 2월 21일자 법, 이 내용과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법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맞춰서 강의 원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시행령도 좀 개정이 돼가지고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현재는 2019년 6월 12일자 나와 있는 그 시행령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행규칙도 있는데, 시행규칙은 아직 여기에 맞춰서 개정이 안 된 게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했지만 아직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용어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법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는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대신 이제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가 간간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법의 목적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지나가셔야죠. 그래서 제목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죠. 창업지원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성장 기반을 조성해가지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한다, 그리고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거, 창업을 갖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먼저 창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은 뭐냐? 새로 설립하는 거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창업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이다. 근데 이제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꽤 오래전에 한번 나왔습니다만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창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거예요. 타인이 창업을 한 건데 그걸 내가 승계한 겁니다. 승계해가지고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다. 이거는 창업이 아니겠죠. 승계한 겁니다. 이미 창업한 걸 내가 승계한 거이기 때문에 이건 창업의 범주에는 안 들어갑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는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거예요. 사업의 일부를 갖다 분리해가지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가지고 단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을 갖다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갖다 개시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또 창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서 조항도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두 번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두 번째입니다. 자, 개인 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개인 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한 겁니다. 전환하거나 또 법인의 조직 변경과 같은 기업 형태를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창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자, 폐업을 한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갖다가 다시 개시한 겁니다. 가지고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창업은 아니죠. 이미 창업했다가 폐업한 후에 다시 같은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창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그랬죠.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단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만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있는데 표준산업분류상에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종류의 사업 범위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뭐 산업분류, 직업분류, 질병분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류는 원래 대분류가 있고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가 있고 세분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분류 아래 또 세세분류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를 정한다는 거. 세분류입니다. 그 점도 확인하시고요. 근데 이 경우 이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기존의 업종이 있는데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한 거예요. 추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00분의 50 미만입니다. 새로 추가한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새로 추가한 사업이 있지만 100분의 50 미만이래야만 뭐예요?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 100분의 50이 넘어야 이럴 때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 자, 그 점도 이해가시죠? 그래갖고 자, 창업에 당하지 않는 거, 요걸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그 두 번째 재창업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창업 다음에 재창업. 이거는 뭐냐면 창업했다가 뭐예요? 부도나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거예요. 앞서도 우리가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계속할 때는 창업으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한 다음에 다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창업이 아닙니다. 창업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제 여기서 재창업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도나 파산 등으로 폐업한 다음에 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 재창업이다 하는 거 용어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창업자, 재창업자, 초기 창업자 세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창업자라고 할 때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창업자라고 합니다. 7년까지는 창업자로 보는 거예요. 7년이 지나지 아니었을 때 창업자로 보는 것이고 7년이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창업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2014년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중소기업을 창업해가지고 6년 지났다. 6년 지났으면 아직은 뭐예요? 창업자지, 그렇죠? 7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갖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입니다. 자,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창업자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재창업자라고 하더라도 자, 재창업하는 자와 또 중소기업을 재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역시 이것도 뭐예요?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7년이 지나지 아니었을 때 재창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초기 창업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초기 창업자는 뭘까요? 글자 그대로 창업해서 사업을 개시했는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초기 창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년까지는 초기 창업자, 7년까지는 창업자, 또 재창업한 경우에도 7년까지는 재창업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개시한 날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과 2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설립 등기일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만 법인격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 자, 개인인 경우에는 자, 사업 개시일입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또 한 가지,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있죠.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자, 사업자 등록일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에는 뭐예요? 사업 개시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 사업자 등록일. 자, 구분하시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에 그 4번에 그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등 이제 앞으로 계속 자세한 내용들 볼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가 나오고 두 번째 창업 기획자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상담회사 해가지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창업 보육센터가 이 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전부예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용어들을 갖다가 먼저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입니다. 투자회사예요. 투자회사는 뭐예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죠. 근데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회사가 바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창업 투자회사,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주된 업무예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다. 물론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창업 투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기획자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초기 창업자들의 선발. 자, 초기 창업자를 선발한 다음에 투자하고 전문 보육까지 해줘요.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인큐베이터에서 기른다 해가지고 전문 보육 이것까지 하는 자가 바로 창업기획자입니다. 엑셀러레이터. 자, 초기 창업자입니다.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창업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인데 창업투자회사가 있지만 이건 조합이니까 뭐예요? 여러 투자회사가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예요. 하는 일은 비슷하겠죠. 창업투자회사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자,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투자한 다음에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조합으로서 역시 등록한 조합이죠. 등록을 해야만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있는데 이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컨설팅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다. 물론 등록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가 바로 중소기업 상담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큐베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합니다. 요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고 자, 경영, 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센터니까. 보육센터니까 사업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법의 전체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의 5번에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적용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는데 매년 나왔어요, 거의. 근데 이게 싹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에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9년 6월 1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창업에 관해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제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량 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뭐 골프장업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사행산업이에요.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량 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량 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이 뭐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업종의 범위. 그 예가 시험 문제에 주로 나왔던 거예요. 그 예가 뭐냐? 자,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그 다음에 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또 기타 중소벤처기업 불용 정원업종이라고 했는데 중소벤처기업 불용이 아직은 규정이 안 나왔습니다. 규정이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2020년 시험 시행 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행규칙이 많이 개정돼가지고 확정되면 2020년 경영지도사 시험 전에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또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또 내용을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법제처 그 법령센터에 들어가가지고 회원 가입하면은 그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그 개정령이 메일로 보내와요. 물론 이제 그 메일로 이제 수천 가지 법 중에서 이제 오기 때문에 다 확인 안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개정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그동안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 지나갔고, 두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법의 목적이 뭐예요? 창업 지원 아니에요. 창업 지원이기 때문에 그 창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창업 지원 계획이 있고요. 창업 지원 계획과 창업 지원 촉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창업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업 지원 계획의 수립. 행위 주체는 누구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을 세워 고시하여야 한다.
뭐 몇 년마다도 안 나와 있고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을 세워 고시해야 한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 기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년마다 뭐 누구와 협의해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창업 지원 계획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독자적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본법 하에 있는 이거보다 하위에 있는 법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 계획을 세워 고시해야 한다. 뭐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널리 알려야죠. 고시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정부입니다. 이제 정부예요. 행위 주체가 정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아니라 정부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그 지원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연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자,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 출연, 보조, 융자,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출연하기도 하고, 보조, 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정부가요. 정부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계획의 수립 관련된 규정은 그렇게 나와 있고, 다음엔 창업 촉진 사업입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역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또 중소기업의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5가지에다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된 이런 내용들은 출제하기가 아주 좋죠. 다른 데 나와 있는 내용 하나 슬쩍 집어넣은 다음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슬쩍 말을 바꿔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데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을 갖다 하나 슬쩍 집어넣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잘 내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출제가 2013년에 한 번 되고 아직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촉진 그리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유망한 예비 창업자의 발굴, 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다음에 두 번째,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죠. 그 다음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이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포함된 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 교육, 창업 관련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창업 공간 지원, 아까 했던 창업 보육센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 창업 공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또 창업자의 판로 지원, 그리고 자, 창업 관련 정보 시스템의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다 묶어가지고 이것이 창업 촉진을 위한 시책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 청년 창업자입니다.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인데 여기 이제 시행령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39세 이하입니다. 청년인데 3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청년 창업자인데 39세 이하입니다.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예요. 이건 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청년 창업자나 청년 창업자는 우대할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창업정부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창업정부의 지원 등 관련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종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나옵니다. 종합관리 시스템.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에요.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창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019년 4월 23일에 신설된 거예요. 원래 없던 조항인데 2019년 4월 23일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그 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창업정부의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그게 법 4조의 6, 그 다음에 지금 기술 창업의 활성화는 4조의 7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전에도 4조의 3부터 5까지 꽤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들이고 하니까 뭐 굳이 그거 볼 거 없죠. 근데 이제 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왜 안 나왔느냐. 이게 2019년 8월 20일 날 신설된 겁니다. 2019년 8월 20일에 신설된 내용.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기 기술 창업의 활성화 이 내용 특별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정부가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니라 정부, 2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1번은 정부입니다. 그것도 많이 바꿔놔요. 틀린 거 찾아라 해놓고. 그래서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는 거. 누가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 여러 부서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일에 따른,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되는 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이라는 말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것은 누가? 중소기업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이건 실무사항이니까 뭐 중소기업부 장관이 더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담기관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새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전담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번 지역에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한다고 그랬죠. 지역별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역의 기술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 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또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의 예비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특허 등 상담과 관련된 사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 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전담기관이 하는 겁니다. 기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가 나왔는데 이렇게 해갖고 전담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를 그렇게 해서 내용 한번 묶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왜냐면 이제 지역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전담기관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되겠죠. 뭐뭐의 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인큐베이터예요. 보육하는 거 아니에요. 창업을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죠.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는 그동안 시험 문제 비교적 몇 문제 나온 편입니다. 먼저 1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자, 사업자라고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고 그래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물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이런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런 지원 필요 없다. 이럴 때는 뭐 굳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건 갖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서 중소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지정이에요.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다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등록하거나 지정받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 이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는데 요건이 뭐냐? 역시 숫자 잘 나옵니다. 자, 1번 첫 번째,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돼요.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10인 이상입니다.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보육센터예요. 보육센터. 이 때문에 보육센터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된 다음에 이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어때 예전에 참여 나올 때 10인이라고 하는 거 숫자 바꿔갖고 이제 5인 이상 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숫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다음에 두 번째, 자,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 중 둘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박사나 변호사나 그 밖에 전문 인력 중 둘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박사 2명이 아니고. 그래서 자,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그 밖에 전문 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포함되는 전문 인력에 뭐가 있느냐? 먼저 자, 경영 분야하고 기술 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분야의 경우에는 자, 대학이나 전문대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그 다음에 기타 전문 인력은 누구예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자,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에서 2명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애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기술지도사 들어갑니다. 기술지도사.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전문 인력 중에서 2명 이상. 그래서 이제 2명 이상을 확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거기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요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자, 지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 요건 꼭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기타 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는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는, 자, 국가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자,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거기 뭐 3번에 그 시행령 내용 나와 있는데, 그 시행령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하고 4번 두 가지. 자, 이거 2번은 국가는입니다. 국가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4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이에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뭐 시유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 창업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내용들, 또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들 봤는데, 자, 여기에 대한 나왔던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시 문제 한번 보시면 2015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1번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있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요?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5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된다? 5인이 아니죠. 몇 명이에요? 10인입니다. 10인 이상이죠.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죠.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갖다 감면할 수 있습니다. 3번 맞죠? 자, 4번 국가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답니다. 감면할 수 있다. 자, 감면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도 자, 원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니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든 법률 관련 이 법뿐만 아니라 이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법률이 나오면 의뢰 시험에 늘 나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명 이상이 아니죠. 이걸 포함해가지고 기타 전문인력 2명 이상이죠. 자, 경영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창업대학원의 지정, 지금 여기서도 내용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내용 많이 뺐는데, 그 창업대학원의 지정 관련된 규정이 좀 나와 있는데, 그나마 이제 다른 것보다는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라 집어넣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업대학원을 지정해가지고, 자, 이것도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하는 거예요. 창업대학원을 지정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기금의 우선지 지원이 나옵니다. 기금의 우선 지원, 이거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자, 중소벤처기업이에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할 때 투자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뭐냐? 자, 투자 실적이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래야 돼요.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투자 실적이 납입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자, 이런 경우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나왔던 건데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차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그 6번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입니다. 자, 이 창업 촉진과 재창업 지원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정책협의회입니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닙니다. 둔답니다.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둔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오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7번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책협의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1번 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항상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 명이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 처음에 뭐 위원장을 제외한 몇 명이네 이렇게 나왔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딱 틀린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자, 우리가 앞에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자, 중소기업 정책심의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중소기업 기본법에 있던 겁니다. 이거 심의회예요. 그러니까 심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심의, 조정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협의회죠. 협의회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협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 기본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하위 법령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이 다른 겁니다. 이게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30인 이내였죠.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30인 이내 위원이고 위원장은 누구? 장관이 위원장이었었죠. 장관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자,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이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가지고 15명 이내 위원이고,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심의회 위원장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하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책협의회가 어떤 내용을 협의하느냐? 그 협의하는 내용이에요. 협의하는 내용. 그래서 정책협의회는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그 다음에 재창업 지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또 창업정보의 제공, 창업촉진 및 재창업 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사업기능 조정, 이런 것 등을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와 관련된 내용도 내용 한 번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거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이제 나옵니다. 먼저 이거 투자회사입니다. 이거는 투자회사가 있었고 투자조합이 있었죠. 자, 투자회사가 먼저 나옵니다. 자, 법 10조부터 14조까지 이제 등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 나와 있는데, 먼저 1번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투자조합이 다 등록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전담기관만 지정받는 거죠. 전담기관은 이제 뭐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등록입니다. 자,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1번,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러니까 투자회사지만 그 전에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런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그러니까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해야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회사 이름과 소재지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등록해야 돼요. 변경 등록을. 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해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창업투자회사를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죠. 5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하려는 회사, 창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또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또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을 하려는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인수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 투자를 하는 경우 등등입니다. 그래서 자, 등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이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되기 위해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등록 요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입니다. 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고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이래야 합니다. 100분의 20 미만일 것.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격사유가 나옵니다. 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게 흔히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원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래야 됩니다. 또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입니다. 이거는 또 숫자이기 때문에 다 달라요.
뒤에 나오는 경우에 또 3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역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미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도 역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도 역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요건 이거 자 납입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또 임원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근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자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또 특정한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건데, 이건 2019년에 한 번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어쩌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등록 요건입니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타 이제 관련된 내용들 뒤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